자, 오늘도 주말에 차트 정리 및 재료 체크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주도주나 섹터가 딱딱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진단 키트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델타 변이 때문에 많이 이슈를 받았고, 그리고 메타버스도 나쁘지 않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좀 이슈가 있었죠. 지금까지 엄청 잘 오르다가 목요일, 금요일 좀 조정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업종 차트를 한번 먼저 볼게요. 업종 차트가 보시면은 코스닥은 1000포인트 위에서는 지금 잘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1000포인트 위에서 지금 잘 여기 이렇게 버티고 있죠. 1012포인트 기준. 그래도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로 그냥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전고점인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한 103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과연 이 부분을 터치하러 갈지에 대한 그 다음 주에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마지막에 갈수록 그래도 셀트리온에서 좀 악재가 나오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코스닥도 좀 마지막에 빼는 모습. 그런데 일단은 미국 지수나 코스피가 잘 버티고 신고가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형제가 약하더라도 다른 바이오 섹터나 다른 또 코스닥 주들이 잘 버텨준다면은 전고점 한번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좀 여부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것보다는 코스피가 신고가를 보이면서 3300포인트 위로 사상 최초죠. 처음으로 돌파해서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인 거죠. 네.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이뻐요. 이때 고점을 찍은 부분을 지금 딱 돌파를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런데 지금 곧버스의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역대급으로 또 많다고 합니다. 투자한 수량이 이번 달 들어서 3000억 이상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곧버스라고 한다는 거는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그 하락폭의 2배만큼 수익이 나는 ETF 상품입니다. 그래서 ETF에 투자를 하는 건데, 반대로 지금 이번 달 6월달 내내 올랐어요. 6월달 내내 이렇게 올랐는데 곧버스에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웬만해서는 지금 전부 다 손실이겠죠.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얼마나 더 갱신을 할지, 다시 곧버스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들을 살려주러 내려갈지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다이렉트로 내려간다기보다는 좀 더 좋은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역시 대형주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얘가 계속 시세를 줄지 안 줄지는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하게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잘 올라가다가 시가총액 3위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틀 정도 좀 조정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3300을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는 올라간 게 없어요. 계속 박스권입니다. 사실상 5월달부터 두 달 동안 계속 박스권 8만원, 79,000원, 82,000원, 83,000원 요 부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이닉스도 똑같이 반도체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잖아요.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른 종목들, 카카오, 네이버, 건설, 최근에 금리 인상 수혜주로 은행, 보험주들 전체적으로 다 올랐죠. 철강주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포스코가 그래도 조금 횡보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 21선 위로 올라오면서 고개를 드는 모습도 보여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고 있는데 지수는 사상 최고치다. 이거를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횡보를 하다가 상향으로 조금만 고개를 들어줘도 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지수가 상대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녀석들은 최근에 좋은 시세를 줬던 녀석들이 상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현대차나 삼성,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지수는 더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가총액 상위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횡보인데 지수는 사상 최고치예요.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횡보가 끝나고 상방으로 좀만 고개를 들어도 지수의 그 상단폭의 그 폭 자체는 상당히 위로 열려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없이도 이렇게 잘 갔는데 얘네까지 만약에 올라가주면 지수는 어떨까요?
금방 3,400, 3,500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데, 추가로 좋은 시세를 줄지 안 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저점을 높여주면서 여기 60선의 저항대도 계속 터치를 하고 상방 돌파를 좀 시도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더 박스권으로 이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카카오도 봤을 때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강한 종목은 또 조정이 나와도 반등이 또 잘 나오겠죠. 그죠? 쉽게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HMM 보셨죠? 계속 죽으려고 하면은 계속 올라가고, 이때도 한번 보세요. 자, 이때도 끝났다 싶었는데 21선 부근에서 맞고 올라가고, 이때도 이제는 끝났다 싶었는데 또 21선 부근에서 또 맞고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때도 또 맞고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21선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때서야 깨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한번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녀석들은 쉽게 죽지 않을 수 있다. 카카오도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긴 해서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죠. 21선 부분까지도 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인데, 21선까지 빠진다고 해서 얘네가 과연 쭉쭉 빠질까요? 카카오가? 아마 대기 매수세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반등이 다시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수는 또 상방으로 열려 있을 수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열려 있을 수 있다, 위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상황을 좀 예상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코스피가 연일 강세를 보여도 생각처럼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개별주들, 테마주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을 때는 오히려 소수의 대형주들, 주도주들 몇 개 뭐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소형주들은 지수에 대한 부담감, 다른 자금의 쏠리는 거에 대한 자금 이탈 현상,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소외받는 경우도 있고, 철저하게 단타로만 접근하는 단타 성향이 좀 더 강해지면서 개별주, 테마주, 소형주들은 그날그날에 좀 차익 실현이 잘 나오고 윗꼬리도 길게 나오고, 좀 대응하기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좀 쉽지 않은 그런 식의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테마주들, 단타하기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지수가 코스피가 상승장일 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횡보, 박스권 이럴 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갈 데가 없는 자금들이 좀 그런 쪽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지수의 상태는 현재 이런 상황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때 한번 주식 선물로 조금 매매를 했었는데 운 좋게 바로 하락을 줘서 지금도 반등이 나온다면은 뭐 대응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빠져준다면은 매수로 또 접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대응을 생각 중인 거고, 자,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델타 변이가 이번 주는 계속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어느 정도 변동폭 좀 충분한 조정은 나올 수도 있지만, 충분한 또 조정이 준다면은 좋은 자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처럼 움직였던 녀석이 휴마시스가 있었죠. 휴마시스는 월요일도 좀 갭을 떠서 시작할 것 같은데, 갭 뜨고 나서 바로 따라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이렉트로 가기에는 주봉이 살짝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주봉이 좀 많이 오른 장대 양봉이라서, 물론 이렇게 쭉쭉쭉 간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이런 음봉의 조정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시초가부터 따라간다기보다는 계속 시초가를 깨지 않고 버틴다, 다시 회복한다, 약간 이런 식의 흐름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여유있게 이렇게 눌림을 좀 줄 때 이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살아있는 녀석이다. 거래대금이 거의 9천억, 3천억, 4천억 충분하게 터지는 녀석이니까 이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다 쳐다보고 있을 종목입니다. 같이 쳐다보고 있을 녀석은 역시 시젠이 있겠죠. 시젠도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이지만 5일선의 두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는 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도 그래도 역시나 부담되는 자리. 그 이유는 역시 주봉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휴마시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단은 조금 열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에 좀 더 염두를 하고, 중간중간에 그래도 역시 투자 심리는 이쪽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들어왔을 때는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오는 척 하다가 이렇게 또 11선까지 눌림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양방향에 대해서 만약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난 눌림을 공략하겠다,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올라갔을 때 특정 가격대를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나는 한번 뭐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의 좀 더 돌파에 가까운 매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눌림목 줄 때 5일선 깨고 11선이라던가 이런 자리 주면은 이런 종목들은 절대 한 번에 죽지 않아요. 이렇게 거래대금 충분하게 들어온 녀석들은 1조 넘게 막 들어온 녀석들인데 5일선 깨고 내려가더라도 아주 좋은 눌림목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떨어진다고 해서 안 쳐다보는 녀석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공략을 해야 되는 녀석일 수 있다. 이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SS바이오는 얘가 원래 3등주처럼 약하게 움직였는데 이날은 또 개별 호재가 터지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날 좀 터진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릴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의 추가적인 예상 정도만 하고 같이 아마 휴마시스랑 시즌이랑 같이 봐야 될 거예요. 일단 이 정도 세 종목이 현재 진단키트 주에서는 좀 제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선익시스템도 금요일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5일선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얘도 다이렉트로 계속 간다기보다는 호재가 나왔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눌림을 기다려도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끝난 녀석은 아닌 것 같다. 같이 갔던 녀석이 옵티시스인데 얘도 조금 이격이 일단 크죠. 거래량은 일단 줄어들고 계속 고가놀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 저가 부근에서 밑꼬리를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주봉을 봤을 때 얘도 역시 장대 양봉 50%짜리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이렉트로 계속 치고 올라간다기는 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그래서 얘도 역시 좀 눌림을 줬을 때 차라리 11선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오면 하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약간 이런 식의 저도 그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녀석이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로 얘는 또 11선 부근에서 밑꼬리 만들면서 예쁜 양봉의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메타버스 테마들이 또 항상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어쩔 때는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유독 한 녀석이 강한 흐름을 보일 때도 있고 조금 산발적인 모습이 가끔 나올 때도 있어요. 이 외에도 한빛소프트, 선익이랑 굉장히 트트가 비슷하죠. 엔게임 같이 움직였었는데 이때 한번 갭 띄우고 빠진 거는 개별적으로 중국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잘 나왔다 이런 식의 뉴스를 띄우고 갭 띄우고 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 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새롭게 치료제 관련해서 좀 뉴스가 나왔어요. 몇 가지 종목 체크할 게 있는데 프로스테믹스가 자 이게 악템라 관련 치료제 그러니까 루슈 악템라가 코로나19 치료제로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나왔죠. 관련주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 프로스테믹스랑 JW 중해제약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JW 중해제약은 또 시간에까지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갭이 좀 뜰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갭이 뜨면은 좀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움직이는 흐름들이 이렇게 갭 띄우고 빼고 갭 띄우고 빼고 약간 이런 식의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녀석이라서 갭 띄우면은 무작정 따라가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아무래도 좀 기관성의 흐름, 코스피 200 종목이죠. 코스피 200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바스켓 매매를 많이 해요. 알고리즘 매매도 다 엮여있고 해갖고 이렇게 갭이 크게 뜨고 이격이 벌어지면요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다양하게 갭 뜨면은 그게 자동으로 매도로 막 찍어 누르는 게 있거든요. 기관성 종목이 조금 섞여있는 녀석들은 이런 식의 흐름도 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갭 뜨고 쭉 빼서 어느 정도 특정 눌림목이라던가 하루 정도는 좀 지켜보고 매매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과거 사례가 좀 그랬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녀석은 프로스테믹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도 그냥 계속 쭉 갈 수도 있지만 흐름을 보면서 충분한 눌림이라든가 이런 식의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 이 정도 체크하고요. 반대로 좀 악재가 나온 녀석이 있었죠. 셀트리온 형제들인데 얘네들은 오히려 델타 변이의 반응이 약하다.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녀석이 델타 변이는 좀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셀트리온 제약이 최근 들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금요일만 9%를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시간에서는 한 1.5% 정도 돌려놓긴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월요일날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투자 심리 자체는 조금 일단 한풀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일단 차트가 꺾인 모습,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흐름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셀트리온 형제들은 좀 반응이 약해진 가운데 그래도 금요일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피라맥스라는 경구용 치료제가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다음 주에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여기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여기 일단은 갭까지는 한번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때 딱 윗꼬리가 이때 갭 위의 자리예요. 거의 비슷하죠. 요 윗꼬리가 요 갭의 자리랑 비슷합니다. 사실상 갭을 메웠고요. 이때 갭을 메우고 나서 이 다음의 흐름은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나왔다. 그 다음은 기대감이 얼마나 더 형성이 되면서 수급이 몰리느냐,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또 수급이 변화가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 결과를 실제로 까보는 거에 대해서는 역시 좀 위아래로 변동성이 좀 배팅의 영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만간 다음 주 내로 아마 어느 정도 분석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정도 예상을 하고 대응하실 때 좀 참고하세요. 나는 좀 이런 좀 불확실성, 배팅의 영역 좀 불안하다 싶은 분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하실 수도 있고, 나는 피라믹스에 대해서 뭐 대단한 믿음이 있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료제 쪽은 악템라가 이렇게 새롭게 나왔고, 셀트리온은 한풀 투자 심리가 꺾였고, 그리고 신풍제약은 또 의외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역시 금리 상승이 올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 상승주들이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매매는 안 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금융주들 뭐 잘 갔죠. KB금융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틀 동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고개를 드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계속 흐름은 좋았어요. 올해 들어서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뭐 하나금융지주도 역시 전고점 부분까지 갭 띄우면서 달려가는 모습, 역시 금리 상승의 이슈에 대비한 듯한 흐름입니다. 이 외에도 뭐 우리금융지주도 얘가 원래 이렇게 잘 가는 녀석이 아닌데 일부 정부 지분을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자 역시 얘도 같이 이런 비슷한 흐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죠. 신한지주, 네. 신한지주도 비슷한 흐름 잘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좀 더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서도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는데 이 정도 가격대면 좀 싸지 않을까. 물론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이렇게 상대적인 소형주가, 중소형주가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보험주들도 다 흐름이 좋아요. 하나손해보험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DB손해보험은 와, 전고점을 멋있게 뚫어줬습니다. 금리 상승에는 대표적으로 은행주, 보험주들이 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하나생명도 다시 약간 고개 드는 모습. 그래서 보험주들도 유독 여러분들도 재미없어 하는 종목이긴 한데 중장기나 약간 모멘텀 투자, 섹터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부 좀 포트에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수혜를 받지 않으려면은 은행이나 보험주들은, 좀 금융주들은 좀 몇 개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 종목이 이거 말고도 엄청 많거든요. 그냥 검색하면 쭉 나오니까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또 분석을 해보시고 입맛에 맞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는 중장기 포트에서만큼은 조금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JB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중장기 포트로 만약에 편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배당도 괜찮고 상대적으로 저평가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대부분 대형주인 뭐 KB금융이나 하나금융이나 신한지주를 많이 보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뭐 이런 종목들도 좀 매력이 있으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요즘에 또 철강주들이 또 고개를 살짝 드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큰 역시 우리 대장 형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있고, 금리 인상의 뭐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죠. 인플레에 대한 어느 정도 뭐 호재는 있을 수 있는데 금리 인상 된다고 올라간다는 건 아니죠. 근데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악재도 아닙니다.
왜냐면 뭐 그렇게 막 경제학적으로 들어가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또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보면 달러 강세로 예상하고,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뭐 선진국이 수출하고 있는 철강주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익을 볼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보다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만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실적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 자산주, 실적주,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뭐 금융주가 있을 수 있고, 철강, 조선, 건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도 하나의 그런 섹터로도 좀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일단은 얘네들도 지금 추세를 다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 그래서 조금 이번에 벌써 신고가를 간 녀석이 있었어요.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용히 얘는 또 신고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그런데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얘도 뭐 큰 회사는 아니지만 좀 더 작은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많죠. 뭐 NI스틸 이런 녀석도 이미 이전에 한번 관심을 받았을 때 슈팅이 나왔었는데, 그 후에 계속 저점은 올려주면서 매집의 흐름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점은 깨지 않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철강주들이 다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뭐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같이 갔던 녀석들로 살면 철강, 전체적으로 차트가 다 비슷하죠. 이때 1차적 상승 이후에 횡보, 그러면서 여기 64선 따라 올라오면서 지금 이 녀석이 63 따라 올라오면서 맞고 다시 재차 슈팅이 나올지 빠질지, 이거에 대한 기로가 조만간 7월 달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같은 또 소형주로는 문배철강 다 비슷합니다. 그죠? 차트들이 다 비슷한 걸 느낄 수 있고, 아마 움직여도 다 비슷하게 좀 더 1등이냐 2등이냐 뭐 이 정도의 차이만 있고 다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 리스키는 하니까 어느 정도 중장기 포트나 스윙 포트로도 저는 뭐 이미 철강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같은 비슷한 섹터 철강주들 중에서도 KG 동부제철도 잘 갔었죠. 얘도 이전에 이때 좀 유독 또 잘 갔던 녀석인데, 얘도 전체적으로 흐름은 비슷합니다. 이러고 나서 횡보, 60선 올라올 때까지 횡보하면서 최근 들어서 20선 위로 올라와서 20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 다 흐름이 비슷하니까요. NI스틸 20선 위로 올라왔고, 삼연철강 20선 위로 올라왔고, 문별철강도 마찬가지. 그죠? 다 비슷합니다. 포스코 강판만 좀 유독 혼자 달리는 느낌이고,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거의 약 2달 만에 20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뭐 은행 보험주들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나서 뭐 철강주들도 한번 뭐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마 섹터는 아까 설명드린 뭐 이런 진단키트, 메타버스 뭐 이런 종목들, 델타 변이, 뭐 또 추가적인 치료제, 뭐 악템라 등등 이런 것들이 일단은 관심을 조금 받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정치 테마주들이 있죠. 정치 테마주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좀 더 변동성이 너무, 뉴스 하나하나에 변동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좀 대응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잘 물리거나 좀 그럴 수 있어서, 정치 테마주들은 관심이 따로 있는 분들은 따로 알아서 다 공부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초보자분들은 정치 테마들은 조금 배제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카카오까지도 굳이 뭐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매매할 게 은근히 많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장은 테마주들한테는 많이는 종목을 주지는 않고 있지만, 대형주 중에서도 충분히 그래도 매매해볼 만한 녀석들이, 좋은 자리를 주는 녀석들이 계속 나타날 것 같으니까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엄청 잘 갔어요. 얘도 해외 쪽 매출이 계속 좋게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고, 실제로 수주도 엄청 많이 하면서 계속 쉬지도 않고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약간의 카카오처럼 금요일날 8%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한 녀석이 한 번에 끝날까요? 그죠?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대단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 한 번에 끝나지 않으니까요. 카카오도 그렇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대형주 중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매매할 녀석들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주도 간단하게 종목 차트 체크를 해봤고요. 상대적으로 테마주들은 별로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대적으로 진단키트나 델타 변이 관련된 뭐 이런 종목들은 눌리기를 좀 기다릴 것 같고, 굳이 막 갭 뜨고 날아가는 데 있어서 뭐 대단한 뭐 뉴스, 뭐 백신을 다 무력화시키는 엄청난 변이가 나타났다, 뭐 이 정도나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뭐 확진자가 뭐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은 급하게 따라갈 것 같진 않고, 충분히 내가 잘할 수 있는
눌림의 자리가 올 때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도 절대 끝나지 않고. 네. 자, 여기까지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